10분이면 됩니다. 한 남성의 말을 들은 여성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데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여성은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을 들었다는 표정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다들 추운 겨울 감기 소식 없이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미국에서 온 제인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이 사연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 시스템과 따뜻한 배려가 가득 담긴 경험담이에요. 그럼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제 직업상 긴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해야 해서 안경은 제게 필수품이죠. 안경 없이 작업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릴 때는 렌즈를 사용하려고도 해봤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서 일을 해야 하는 저에게 렌즈는 도무지 맞지 않더라고요. 눈이 계속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져서 오히려 눈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 저는 계속해서 안경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워커홀릭이에요. 제 특기는 그래픽 디자인이고 제 취미 역시 그래픽 디자인이죠. 저는 직장 동료들이 흔히들 본다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청 같은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눈팅하고 있던 도중에 완전 제 이상형의 남성을 발견해버렸지 뭐예요? 얼굴은 귀여운데 몸은 그렇지 못한 굉장히 매력적인 아시안 남성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현빈이었고 한국의 유명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쉽게도 품절남 대열에 들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저는 현빈의 외모를 보고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국에 관한 관심으로 발전했어요. 한국은 디자인, 패션, 기술 모두 독창적이고 세련되게 발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자제품과 트렌디한 음악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는 언젠가는 꼭 한국에 방문해서 현빈과 같은 사람들이 즐비하다는 서울의 길거리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저는 틈나는 대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출신 동료들에게 한국에 관한 정보들을 조금씩 얻으면서 한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뉴욕에서의 바쁜 일정을 정리하고 2주간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죠. 이미 철저한 준비와 여러 번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거쳐 저는 서울을 5번 방문한 사람처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완벽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여느 공항과 마찬가지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줄이 나눠졌는데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들 모두가 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거의 2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버렸어요. 그 덕분에 외국인들 역시 입국 심사를 상당히 빨리 끝낼 수 있었죠. 입국 심사가 3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한국의 기술력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숙소로 이동하며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마치 드라마 속 장면이 그대로 펼쳐진 것 같았어요. 도시 곳곳이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이었고 현대적인 빌딩 사이사이에 아기자기한 전통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의 야경은 제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조명과 활기찬 거리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은 영감을 어떻게 제 디자인 작업에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여행 둘째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이태원 거리를 걸으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꿨던 한국 여행의 설렘에 젖어 거리의 분위기와 건축물들을 한 장 한 장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빛나는 유리창들, 거리마다 각기 다른 디자인의 간판들, 그리고 가게 앞을 꾸미고 있는 꽃들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놓칠 수 없어 계속 사진을 찍으며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사진을 찍던 중 바쁘게 걸음을 옮기다가 그만 걸음이 꼬여버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굉장히 운이 나쁘게도 잠깐 머리 위에 얹어놓듯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안경은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죠. 안경을 집어들었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완전히 휘어졌고 렌즈에는 미세하게 균열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려고 했지만 렌즈가 기울어진 채로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경이 없으면 멀리 있는 간판도 읽을 수 없고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안경은 제 작업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거란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미국에서는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수리하려면 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력 검사를 받은 뒤 렌즈를 맞추고 안경테와 결합하는 데만 최소 2주가 걸리죠. 여행지에서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현실이 갑작스럽게 저를 덮쳤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머지 일정이 모두 엉망이 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안정을 찾고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죠. 차가운 물 한 병을 사서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친 후 편의점 직원이 비뚤어진 제 안경을 흘낏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그는 제게 혹시 근처 안경점으로 가보실래요? 한국에서는 간단한 수리는 금방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수리를 하려면 시력 검사부터 시작해서 최소 몇 주는 걸려요. 금방 될 리가 없어요. 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10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여기 안경점 주소를 적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고칠 수는 없겠지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경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10분 만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편의점 직원의 말은 믿기 힘들었고 그저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경점은 작고 깔끔했으며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손에 든 망가진 안경을 보고 상황을 이해한 듯 금방 고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10분이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수리를 하려면 렌즈 제작과 결합까지 몇 주는 걸리거든요. 그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렌즈 제작이나 안경 수리는 대부분 안경점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건네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능숙한 손길로 제 안경을 확인하더니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게 한쪽에 있는 정밀한 도구를 이용해 부러진 안경 다리를 조심스럽게 펴고 렌즈에 미세한 균열이 남아있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렌즈는 큰 손상이 없네요. 바깥 부분을 살짝 갈아냈어요. 프레임만 다시 조정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전문 장비를 갖춘 공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을 가게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어요. 직원은 정확한 도구로 안경을 다시 조립했고 마침내 안경은 처음 상태처럼 완벽히 복구되었습니다. 그가 작업을 끝내고 제게 안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착용해 보시겠어요?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착용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정감이 느껴졌죠. 시야가 다시 선명해지고 비틀렸던 불편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고칠 수 있다니요. 저는 감탄하며 직원에게 연신 감사를 전했어요. 수리 비용까지도 미국에서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직원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예비용 안경 하나를 더 맞추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행 중에는 예비 안경이 있으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예비 안경을 맞추려면 시력 검사를 다시 받고 렌즈를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늘 하나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빠르게 맞출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력 검사부터 제작까지 1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바로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시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그는 여러 종류의 안경테를 추천해 주었는데 디자인도 다양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적당히 가벼우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원형 프레임을 골랐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안경테가 굉장히 다양해서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죠. 안경을 여러 개 써봤는데도 직원은 싫은 표정 없이 웃으면서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이태가 손님 얼굴형과 잘 어울리네요. 렌즈는 가장 얇은 재질로 추천드릴게요. 약간 도수가 높아도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직원이 추천해준 안경테는 제 얼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 같았어요. 안경을 벗었을 때보다 안경을 썼을 때가 오히려 더 스마트하면서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았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선택이 끝나자 직원은 렌즈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말처럼 제작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새 안경은 가벼우면서도 딱 맞았고 예비 안경으로 쓰기에는 아까워서 아예 이 안경을 메인 안경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안경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직원은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 오세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경 2개를 손에 든 저는 한국의 기술과 서비스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안경점을 나섰습니다. 안경점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세심함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망가진 안경 하나로 인해 여행이 망가질 뻔했던 상황이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히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예비 안경까지 준비되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번 경험을 곱씹어 봤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얼마나 사람들의 필요를 빠르고 세심하게 해결하려는 배려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인상 깊었어요. 미국에서는 몇 주가 걸릴 일을 여기에서는 몇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놀라웠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진 직원들의 진심 어린 서비스 태도가 제게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안경점에서의 경험 덕분에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잠시 졸다가 제 정류장을 지나칠 뻔한 순간 옆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한국인 할머니가 저를 부드럽게 흔들며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세요? 이 역에서 내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내릴 역을 어떻게 아셨을까 싶었죠. 알고 보니 제가 타고 있던 지하철 노선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고 할머니는 저를 걱정해서 물어봐 주신 것이었죠. 세심한 배려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서둘러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한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친절히 추천 메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음식은 조금 맵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해요. 이건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녀의 안내에 메뉴판을 살펴보니 메뉴 옆에 고추들이 그려져 있고 어떤 메뉴는 고추들이 색칠이 돼 있고 어떤 메뉴에는 고추가 색칠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맵기의 정도를 표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적당히 매콤한 한국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식사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깊은 맛을 느끼며 오늘 하루 한국에서 경험한 배려와 서비스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메뉴에 단순히 고추 그림을 추가했을 뿐인데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숙소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일 뿐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안경점에서 만난 직원, 지하철에서 도움을 준 할머니,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까지 이들의 작은 배려가 제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제 삶과 작업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과 기술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람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자인이고 진정한 서비스라는 것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을 통해 비치는 서울의 햇살을 보며 여행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설렘과 기대는 이제 깊은 감동과 배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겪었던 작은 사건들이 모여 저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준 시간이었어요. 안경점에서 시작된 사건은 단순한 물건 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효율성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느릴 수밖에 없던 시스템이 여기에서는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비뚤어진 외국인 관광객의 안경을 보고 수리를 제안했던 편의점 직원, 그리고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던 안경점 직원,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 식당 직원분, 제가 만난 한국인 모두는 제 여행이 망가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도와줬고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작은 배려는 단순히 제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 이상이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디자인이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번화함과 대비되는 이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니. 디자인과 예술을 하는 저에게는 큰 영감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작은 골목을 돌 때마다 마주치는 세밀한 창문과 문양들, 담벼락 위로 흐드러진 나무집들까지 모든 것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이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표현되는 이곳의 아름다움은 분명 제가 앞으로 작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안경점에서의 기술과 서비스, 지하철과 식당에서 받은 배려, 그리고 한옥마을의 평온함까지 모든 것이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작업에는 단순히 디자인적 아름다움만 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포함하겠다고요. 한국에서 받은 감동과 따뜻함은 제게 새로운 목표와 영감을 심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은 제 삶과 작업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디자인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을 한국에서 경험했다는 제인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경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외국에서 안경을 맞추는 게 이렇게 까다롭다는 사실을 제인 씨의 사연을 통해서 새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굉장히 뛰어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었네요. 또 이렇게 새로운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외국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새삼 저의 일상에 감사하게 된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